이재명 대통령이요 부동산 잡기에 공을 들이면서 연일 SNS에 부동산 관련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어제도 공개석상에서 부동산 얘기를 꺼냈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는지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서울 수도권은 지금 집값 때문에 시끄럽죠. 제가 요새 그것 때문에 좀 힘들어요. 아파트 한 평에 3억씩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평당 3억, 평당 3억. 개인들이 특별한 이유 때문에 나는 뭐 200억이라도 좋아. 뭐 그런 사람들 그 돈 내고 사는 건 뭐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평균적으로 그런 가격을 향해서 다 올라가면 과거의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아마 지난 주말부터였죠.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관련 글을 SNS에다가 올렸는데요. 거의 하루에 2개씩 올린 셈으로 꽤 많은 글을 올렸습니다. 그만큼 지금 부동산은 확실히 잡아보겠다라는 의지로 보고 계신가요? 네, 부동산을 확실히 안정시키겠다, 투기를 뿌리 뽑겠다라는 이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해석이 되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뭐 새벽 1시 넘어서 SNS를 또 직접 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이제 대통령의 의지가 느껴지는 부분이고 그 초점은 이제 다주택자 중과세에 대해서 이제 유예를 했는데 이걸 이제 4년 만에 해제하겠다, 반드시 이제 물리겠다라는 그런 의지. 네. 그리고 또 똘똘한 집 한 채에 대해서도 뭔가 대책을 만들겠다라는 이제 그런 것인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수도권 특히 서울의 부동산은 비정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지금 끝없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이 어떻게 아파트 한 평에 3억이 될 수가 있느냐. 계산에 따르면 뭐 100억이 넘는 그런 아파트도 있는데 이런 거는 정상이 아니고 이 자본이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 부동산의 90%, 주식의 10% 그래서 이런 자본이 좀 생산적인 분야에 흘러 들어가야만이 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부동산의 자본이 집중이 된다면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전철을 우리도 뒤따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 자신도 부동산에 대해서는 실패한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대통령의 의지가 이렇게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예. 하나 더 첨부하자면 언론에 대해서도 좀 불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왜곡해서 언론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보도를 하기 때문에 자신이 SNS를 통해서 직접 국민들과 소통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의지들이 반영된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야권에선 협박에 가까운 압박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던데 어떻게 보세요? 자유민주주의 시장 질서에서는 협박과 압박이 통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흘러가는 것이고 우리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29번의 부동산 대책을 했지만 처참하게 실패를 하고 서울 집값을 몇 배 올려놓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이 이런 역사가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위기 징후가 느껴지고 심각한 위기 징후를 대통령이 느끼기 때문에 다급하다 그런 모습을 생각이 들고 지금 공급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공급 대책보다도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뭐 집에 투자되는 그리고 예산 이런 것들이 13조 쿠폰이라든가 이렇게 복지 재산으로 투여할 것이 무상지원 이런 것에서 결국은 생산적이고 인프라 구축을 해야만이 이것이 선순환 구조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1인당 10만 원씩 뭐 30만 원씩 이렇게 해서 전 국민한테 쿠폰으로 그렇게 제공하는 그런 예산을 차라리 공급 대책을 세워서 청년 아파트 이런 것을 제공하는 것이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 정책을 지금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데 그러나 민주당의 전통적인 그런 정책 도시 재건축이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도시 재생에 머무르는 그런 것으로 하면은 지지층에서 환호를 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결국은 정권에서 이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대통령으로서는 심각한 위기 징후를 느끼고 있다. 그런 반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대통령이 유독 SNS를 이제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이 SNS 정치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특히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참모들이 보통 관리를 하는데 그 X는 대통령이 직접 휴대폰으로 이렇게 쓰는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저는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부동산 시장 이 문제 해결에 대해서 절박함이 있다. 이 그 X나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그 SNS들의 파급력이 워낙 또 빠르고 예. 워낙 크기 때문에 대통령이 X에 직접 글을 써서 올린다고 하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절박하다는 걸 좀 표현하시는 거고, 사실은 우리가 그 이재명 정부 와서도 뭐 627 대책, 97 대책, 또 10, 15 대책 이렇게 세 번의 부동산 대책이 있었고 이번에 129 대책이 나왔는데 예. 이렇게 공급 대책이 나와도 여전히 서울 집값은 높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부동산 시장에 너무 많은 돈이 잠겨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최근에 이제 코스피 5천을 돌파했는데 예. 이 건전한 이 자본시장으로 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옮겨가서 건전한 경제 성장을 좀 이끌어야 되겠다. 이런 좀 본인만의 이제 국정 철학이 이번에 좀 많이 반영된 것 같고요. 실제 지금 뭐 다주택자에 대한 그 강력한 이 대책과 그리고 또 이번에 129 공급 대책이 발표되면서 네. 보수 진영에서는 뭐 협박이다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강남이나 이런 그 쉽게 소위 말하는 그 몫이 좋은 그 지역에서 그 금매물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보도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거고. 그만큼 그리고- 효과가 있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세요? 실제 쏟아져 나오고 있고 집값도 이제 안정세로 접어들 수 있다는 계속 그런 지표들이 그 시그널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미 정책적 효과가 시작이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번에 그 129 대책에서 가용 가능한 모든 공공자산을 총동원해서 도심에 바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그 부지 중심으로 대책을 제안을 했는데요. 네. 그래서 빠르면 2026년, 7년, 1, 2년 안에 착공을 하겠다. 아마 역대 정권에서는 한 번도 시도해보지 못한 이렇게 네. 속도감 있게 검증된 부지를 바로 가겠다. 그래서 저는 이번 그 대책이 아마 역대급 부동산 대책이 될 거다. 그리고 효과는 네. 반드시 나타나게 될 거다. 저는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이 직접 SNS 소통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절박한 심정이 담겨져 있는 거고 또 그만큼 효과도 지금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거든요. 최수영 평론가님께서는 어떠세요?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지금 나오는 매물들이 좀 있다 이런 얘기들은 어차피 좀 장기적으로 좀 팔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내놓고 있는 그 현상이고 저는 사실 대통령이 왜 이렇게 강한 발언들을 쏟아내느냐 이게 지금 양도세 중과 보유세 과세 기준이 모두가 지금 한 5월 말까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6월 지방선거잖아요. 대통령이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 주택이 공급되지 않는 한 사실 잡을 방법은 없어요. 네. 그런데 대통령이 이렇게 강력한 신호를 내므로써 집을 사려는 수요자들에게 우리가 한 6월까지만 기다리면 좀 집값이 안정되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주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일종의 약간은 정치적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네. 정책적 효과는 저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 부분 지방선거를 겨냥한 대통령이 민심 위무용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반응,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나오잖아요. 예. 아니 청와대 참모들이 집을 팔라고 내놓았는데 안 팔린다는 것 아닙니까? 뭐 어떤 집을 내놨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몰라서 몰라서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시장에 집을 내놔도 이게 뭐 그렇게 잘 팔리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은 저는 대통령의 SNS 정치가 결국 주택 공급을 불러오진 않는다. 결국 주택 공급을 불러오는 거는 정확한 제도와 그다음에 부지 이걸 통한 정확한 마스터 플랜 이것이 주택 공급을 하는 거지 대통령의 트위터 정치가 그 이른바 SNS 정치가 저는 주택을 공급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여기서 간단히만 좀 네네. 말씀드리면 그 바로 이런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는 이제 부정적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서울의 그 3만 2천 가구에 대해서 그 제시한 그 하나하나의 부지 성격을 보면 네. 우리가 민간 토지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가용 가능한 공공부지나 그 국공유지입니다. 그러니까 땅값이 들지 않고 또 노후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정부와 지자체가 마음만 먹으면 1, 2년 안에 착공이 가능하다. 심지어 예비 타당성을 면제하겠다는 방안까지 발표했기 때문에 네. 이런 그 즉각적으로 우리가 공급을 할 수 있는 정책이 과연 윤 정부 때는 있었냐. 저는 이런 질문 드리고 싶고 또 최근에 그 서울 집값에 자꾸 이제 그 대통령한테만 문제 제기를 하시는데 서울 집값에 그 뭐랄까 키를 쥐고 있는 또 하나의 사람이 누구냐. 오세훈 시장 아니겠습니까? 오세훈 시장이 그 최근에 이렇게 4년 동안 서울시정을 이끌어 왔는데 근데 서울 집값이 안정이 됐습니까? 네. 굉장히 정비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의 인허가가 서울시에 집중돼 있는데 근데 왜 지난 4년 동안은 이게 해결이 안 됐습니까? 저는 이런 반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 주택을 책임질 수 있는 위치에는 있지만 각 구청장이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서울시에 건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현실적으로 보면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구청장의 경우
재개발 재건법에 상당히 소극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것에 대해서 재개발 재건식을 강력하게 해달라 그렇게 해도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오롯이 이것이 오세훈 시장이 잘못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정부의 모든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대통령 탓이냐 아니면 전 정권 탓이냐 서울시장 탓이냐 부청장 탓이냐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니 탓 내 탓 하지 말고 정말 부동산 정책을 위해서 모두가 좀 힘을 모아줬으면 좋겠습니다.